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그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본인의 통증이 견딜 만한 범위, 본인이 통증이 없는 정도 범위까지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통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통증에도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과감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감작을 피하기 위해서 어, 통증이 너무 많이 심할 정도의 재활 치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통증을 참고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막 통증을 참아내면서 억지로 꺾어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을 꺾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절 범위를 다 회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통증이 심할 정도로 해버리시면은 통증이 굉장히 과감작이 되면서 재활 기간도 느려지고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환자가 이제 수술에 대한 이제 공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반대쪽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수술을 선뜻 또 결정하기 어렵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통증을 최대한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시기 편하게끔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들을 제 입장에서도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통증을 저희가 조절해서 환자분들이 재활을 하시기 편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 진주 경상대 유준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과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미 유준일 선생님이 그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도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통증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돼 버리면 통증이랑 근육은 두 개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게 통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게 잘 안 쓰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 통증이 근육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통증을 참아가면서 재활 운동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 손실이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재활 치료라는 게 일단은 처음에 관절 범위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보행도 하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근육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근육 손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활 속도가 또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은 통증이 본인이 없는 범위 아니면은 살짝 견딜 만한 범위 내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과정은 크게 이제 네 단계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칼을 대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죠. 인공관절이라는 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고령이시도 하고 지병도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이런 통증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혈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에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합병증
생겨서 그런 혈전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뇌를 이제 막아버리면 이제 뇌에 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을 막아버리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전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또 그리고 그쪽에 이제 어떠한 조작을 가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붓고, 또 혈관 수축 작용도 있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무릎이 이제 또 붓게 되거든요. 이런 붓기도 감소시키고, 이런 일련의 합병증이 생기는 과정들을 회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일련의 시간을 거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회복이 되시게 되면은 환자분이 통증도 감소하고 이제 붓기도 감소하시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이제 동시에 이제 관절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피가 나면은 그게 굳으면서 피딱지가 생기고, 그쪽이 이제 우리 그 섬유화라고 불리는 안에 이제 굉장히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직후에 이제 움직이는 거를 안 하게 되면은 그쪽이 다 이런 섬유세포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굳어지게 되고, 이런 굳어진 상태로 가만히 놔두게 되는 경우에 이제 관절 범위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이 되고 이제 붓기도 감소되고 하면은 이제 관절 범위를 이제 회복하는 운동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통증이 조금 더 조절이 되면은 이제 보행 운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보행을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개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좋아졌는데 나 자꾸 쩔뚝거린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개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통증은 조절은 될 수 있지만 이미 약해져 있는 근육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증상이 남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쩔뚝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 약해서 넘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해진 근육을 다시 회복하는 근력 강화 운동과 기능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거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라 같이 이제 중복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